떨어지면 하얗게 피어나는 각질. 한파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 비법이 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각질 관리하세요. 올겨울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더할 각질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와. 겨울철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 고민이라는 두 의뢰인. 제가 건조해지면 특히 입술 부분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막 잡아떼고 이러면 또 피가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우리 옆에 계신 주부님은 어떤 게 그렇게 고민이세요? 다리 쪽이 바지 사이로 바람 들어오면 다리도 갈라지고 발 뒤꿈치도 그렇고 이불 덮고 자면 슥슥 소리 나요.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이 몸에 피는 하얀 꽃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많을 거고요.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아주 쉽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정말요? 아주 편하게 또 가볍게 만드셔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피부 길잡이 한봉숙 고수를 소개합니다. 고수님, 저 요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다 건조하거든요.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 식용유 아니에요? 네, 집에서 드시는 식용 오일입니다. 식용유로 건조함을 잡겠다는 오늘의 고수. 아니, 근데 이걸 어쩌시려고요? 그 먹는 식용 오일에는요, 우리 피부나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하고요. 해바라기 씨나 포도 씨 같은 오일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돼 있어서요. 알파토코페롤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보통 용기에 유통기한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날짜를 지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피를 활용하시면 과일산에 있는 구연산 보통 5에서 6%가 두피의 정상 두피로 약산성으로 내려주기도 하고요. 건조증으로 인한 각질 부분도 쉽게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탄닌,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입술 케어에 많이 쓰시고요. 카모마일은 서양 국화라고도 부르는데요.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몸에 이제 가려움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 전신에 쓰셔도 아주 좋고요. 라벤더 차인데요. 닉네임이 엄마의 품입니다. 그래서 진정 효과가 아주 좋아서 몸이나 얼굴에 쓰시면 아주 좋은 보습 오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갖가지 효능으로 무장한 티백 삼총사. 바로 보습 오일을 만들어 볼까요? 해바라기유와 3가지 티백,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요? 피부에 쓰는 용품들은 아무래도 사용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위생이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보통 약국 가시면 아이들 상처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소독용 에탄올입니다. 1,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준비된 용기를 그 소독용 에탄올로 깨끗이 소독하시고요. 에탄올이 다 날아가거나 말려지면요. 이 용기에 100ml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보통 5g 정도. 빨리 우려내고 싶으신 경우는 2개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일을 부어서 뚜껑을 잘 닫아서 2주 이상 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건 2달 후 정도가 좋고요. 사용은 2주 후부터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어서 좋고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보습 오일. 올겨울 보습 오일 하나면 촉촉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그냥 립글로즈처럼 네. 반짝반짝 윤기 나니까 되게 예쁘네요. 립글로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천연 재료가 아닌 광택을 내는 폴리부텐이라는 원료라서 윤기만 날 뿐 보습엔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건조증 있으신 분께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하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발각질 때문에 어디 가서 양말도 벗지 못한다는 오늘의 의뢰인. 한눈에 봐도 그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가물은 논밭 같은 의뢰인의 발을 스티로폼 팥물 조격으로 관리해볼까요? 맛있는 팥이 피부에도 좋다? 몸에 좋은 팥으로 발각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팥과 물만 있으면 준비 끝! 많은 팥이 필요하지 않아요. 팥과 물은 1대 5의 비율을 맞춰서 냄비에 넣고요.
팥에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먼저 센 불에서 팥을 끓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팥에서 충분한 거품이 날 때까지 중간 불로 조금 더 끓여주세요. 특히 팥 같은 경우는 성질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 몸의 순환을 돕는 족욕과 잘 어울리고요. 또 이렇게 삶은 물을 쓰게 되면 끓이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사실 현미보다도 많거든요. 피부가 족욕하고 났을 때 훨씬 윤택하고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오, 고수님! 아니, 발 각질 제거를 제대로 알려주신다더니. 발 관리할 때 쓰시는 요긴한 물건이에요. 물의 보온도 잘 돼서요. 발을 담그는 온도 42도 유지도 잘 되고요. 시간도 한 10분, 15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버리실 때 허리 다칠 일 없죠? 네, 비싼 족욕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복사뼈가 잠길 정도만 미온수를 채우고요. 그 다음 팥물을 미온수와 섞으면 됩니다. 이때 팥물의 양은 미온수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가 없어서 온도를 맞추기 힘드시면요. 보통 아기들 목욕시킬 때 팔꿈치 담궈보시거든요. 그 온도가 보통 37도, 38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따끈하게. 이제 발을 팥물에 넣고 15분간 족욕을 하면 되는데요. 몸 상태에 따라서 족욕 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는 있지만 15분을 넘길 시에는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권장 시간 꼭 지켜주세요. 저는 어떨 때는 약간 뜨거워야지 시원하게 좀. 보통 찜질방 가시는 분들은 이거 더 뜨겁게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족욕은 한 번 하고 끝낼 일은 아니고요. 주 1이나 2회 정도 반복해서 몸의 순환을 도울 건데요. 한 번에 뜨겁게 하게 되면요. 개운한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지만 피부는 훨씬 많이 건조해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1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 제 발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어머, 이게 바로 제 원래 색깔이었네요. 진짜 많이 없어졌죠, 지금. 아, 고수님, 이제 이거 물을 담궜다 빼서 많이 불었는데, 제가 평소 때는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막 벗기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내일 또 생기고 싶은 거 아니시면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서운 얘기인데요. 내일 또 생기고 싶지 않으면. 자극 없이 발각질을 관리하는 고수의 비장의 무기, 천연섬유 마떼수건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마소제의 천을 준비한 후 손을 충분히 덮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 반으로 접고요. 점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손이 들어갈 통로만 두고 촘촘히 꿰매면 짜잔! 천연 마떼수건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박음질선이 보이지 않도록 마떼수건을 뒤집어 사용하면 간단하게 만들어 제대로 발각질 관리할 수 있겠죠? 나는 도구를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일을 만들어서 오일과 함께 이렇게 천연의 떼수건으로 활용하시면 상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다시 각질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실 수 있는데요. 아프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그냥 떨어져. 진짜 아프지 않아 보이는데 애들이 이렇게 또글또글또글 하고 툭툭 떨어져요, 조금씩. 금세 달라진 의뢰인의 발. 발각질 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면 양말이나 면 양말로 착용하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밤새 세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각질은 끝난 것 같은데 저희 몸에 있는 이 각질들, 하얀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실크천을 이용한 바로 떼수건입니다. 실크 떼수건은 입지 않는 한복이나 한복 가게에서 짜투리천을 얻어서 만들어도 좋고요. 부드러운 면 소재의 가제 수건으로 떼수건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팔꿈치나 뭐 손등, 목 있는데 무릎, 발꿈치 이런 데는요. 그냥 닦아내도 사실 잘 안 돼서 저는 이런 떼수건으로도 전 안 돼서 좀 전용 기구를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네, 상처가 없는 분이라면 소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천일염을 이용한 각질 관리. 상처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천일염을 곱게 한번 볶은 상태에서 갈아준 겁니다. 빻으셔도 되고 가르셔도 되고요.
평상시에 잘 관리한다고 자부했던 제 팔꿈치 상태는 두구두구두구. 세상에! 저야말로 팔꿈치 관리가 시급했습니다. 한번 물을 적셔 주시겠어요? 물을 좀 묻혔어요. 네, 그러신 다음에 실크대 수건에도 물을 충분히 적시고요. 그 위에 빠른 천일염을 조금 올립니다. 그 뒤에 피부 질환이나 상처가 난 부위는 피해서 살살살살 팔꿈치를 닦으면 되는데요. 아우, 좋다 좋아.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이 소금 알갱이가 아작아작하는 그런 느낌 말고는 크게 아프다. 네, 이런 느낌 전혀 없고. 어때요? 하얗던 제 팔꿈치가 눈에 띄게 매끈해졌죠? 피부 확대경으로 본 팔꿈치의 놀라운 변화. 진작 이렇게 관리할 걸 그랬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친 대수건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팔꿈치에 각각 다른 떼수건을 사용해봤는데요. 피부에 빨갛게 상처를 낸 거친 떼수건, 실크 떼수건과는 정말 차이가 상당합니다. 처음에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문 열어줄 때 그때 그 광택이 아니거든요. 우리 두 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그 재료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하면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고가의 화장품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번 겨울은 되게 촉촉한 피부를 다 고수님 덕분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좋습니다. 각질 관리로 피부 미인 되세요.